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사이소리를 설명할 건데요. 이 사이소리가 EBS 수특에는 없어요. 수특이 엄매를 참 못 만들어요. 옛날부터 문법 교재를 너무 간략하게 만들어서 그냥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이 사이소리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사이소리는 음운 변동 현상이고 여기에 사이시옷까지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이시옷은 맞춤법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정리하면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사이시옷이란다. 사이소리를 먼저 봐야죠. 일단은 사이소리 현상을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얘는 음운 변동 현상이기 때문에 첨가 현상입니다. 즉 음운의 첨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니은 첨가처럼. 그럼 당연히 이게 음운 변동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겠죠. 얘는 복합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단일어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어쨌든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사이소리는 반드시.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골 때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사이소리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 수위적인 현상입니다. 수위적이라는 거는 문법 용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저건 랜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맞는데 이 사이소리는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거죠. 오케이? 그리고 사이소리가 더 어려운 이유는요. 사이소리는 음운 현상 3가지를 묶어서 사이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우리 비음화 공부할 때 비음화 조건 2개였죠. 강단마님이랑 깜빵. 얘는 3개일 뿐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비음화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됐니? 자, 그리고 이게 사이소리면 사이시옷에 대한 개념을 같이 잡으셔야 되는데 사이시옷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소리 현상의 딸림 현상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음가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 그냥 기호야, 기호. 즉 여기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호인 거예요. 이해 가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꾸로예요. 사이시옷이 적혀 있으면 그건 사이소리가 일어난 거고 아까 수위적이라 그랬죠. 사이시옷이 없으면 그건 사이소리가 안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니?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조금 조건이 더 많아요. 얘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선 적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한자 플러스 한자에서 사이소리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서도. 어쨌든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건 복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형태소로 쪼갰을 때. 근데 사이시옷에서 한자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소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이시옷은 적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니? 이건 이따가 예문으로 볼 겁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6개 세차, 횟수, 퇴고 얘네들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고 사이소리가 일어나는데 사이시옷을 적어줘요.
예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셋반, 찻간, 횟수, 숫자, 퇴간, 곳간 요렇게 6개입니다. 이거 중에 혹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함정으로 팝니다.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는요.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조건을 잡으셔야겠죠? 앞이 울림소리로 끝났는데 뒤가 안 울림일 때 얘가 된소리가 되는 게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쌤, 된소리 되기는 된소리 되기 규칙을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 중에 앞이 울림이고 뒤가 안 울림이 되는 것도 있었죠. 한자어 리을 뒤에 된소리, 갈등. 관형, 사형, 리을 뒤에 된소리, 할 것을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거랑 이제 다른 그 조건이 아닐 때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쌤, 그럼 이거는 교체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 사이소리가 학자들끼리도 지금까지도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근데 어쨌든 얘는 일단 사이소리 자체를 첨가 현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자, 사이소리는 어쨌든 간 예문을 보면서 이해하셔야 쉽거든요. 난 첫 번째 밤 플러스 길, 초 플러스 불, 초 플러스 정. 요 정도 볼까요? 자, 얘 우리 발음 어떻게 해요? 밤, 끼리죠. 근데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거에 의하면 이거 된소리 되기 날 이유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소리인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된소리 규칙 4가지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죠. 자, 두 번째. 요거 우리 발음 어떻게 해요? 뿔이라고 발음하죠. 그죠? 뒤에 이거 된소리 되죠. 그럼 이거 지금 사이소리 현상 일어난 거지. 그럼 뭐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이시오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이 아니라 촛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럼 쌤, 밤길에다가 왜 안 붙여요? 어디다 붙일 건데 시옷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직 중세국어를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뭐 1학년 때서 중세를 하긴 했을 거니까 사실 이 사이소리는 뭐의 흔적이냐면 관형격조사 시옷의 흔적이에요. 아마 우리 중세국어 했던 친구들은 그거 기억날 거예요. 나란 말싸미. 그게 나라의 말이죠. 그래서 관형격조사 의를 시옷으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이소리의 단어의 구조를 보면 다 관형격의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밤의 길, 초의 불, 뭐 뒤에 깻잎 같은 경우 깨의 잎. 근데 지금 이 관형격사 시옷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게 뭘로 남은 거예요? 그냥 발음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시옷을 발음했을 거라고. 밤의 길을 밤시옷 길 이렇게 썼을 거라고. 근데 이게 사라졌으니까 어쨌든 시옷은 안 울림이니까 이게 된소리가 됐을 거거든. 이때는 그냥 원래 된소리 규칙이죠. 안 울림 안 울림 만났으니까. 근데 이게 사라지면서 발음만 남은 거예요. 이해 가니? 요런 구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마지막 예문 하나 볼게요. 이것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초점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사이시오 적어요, 안 적어요? 여기는 안 적어요. 왜? 우리 한 번도 지나가면서 누진 다 초점 렌즈 본 적 없죠. 다 누진 다 초점 렌즈였죠. 이유는
안경점 아저씨들이 다 사이 소리를 몰라서? 아니죠. 이게 한자 플러스 한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런데 위에 예문에서 지금 보면 좀 쎄한 게 하나 있죠. 제가 여기를 닫지 않았죠. 그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하나 들거든요. 촛불, 촛불. 뭐가 맞을까? 나는 살면서 촛불이라고 발음했을까? 촛불이라고 발음했을까? 보통 이 촛불을 많이 보는 건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죠. 이제 수학여행 가면 이렇게 꼭 뺑 둘러가지고 막 그 레크레이션 아저씨가 갑자기 막 분위기 잡으면서 오늘도 뭐 집에서 부모님은 이 촛불처럼. 그럼 과연 그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촛불이라고 발음했을까? 촛불이라고 발음했을까? 일단 둘 다 맞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나뉘는 이유가 뭘까? 얘를 발음하냐 마냐거든. 근데 저거를 발음을 할까 말까가 학자들 사이도 지금 계속 싸워요. 근데 이게 싸우는 이유는 뒤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왜 싸우는지. 그래서 그거는 뒤를 좀 볼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발음대로 읽히면 그냥 이건 사이소리가 아니라 된소리되기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아이고. 니은 소리 덧남 현상입니다. 소리의 덧남이라는 것도 문법 용어로 알고 계셔야 돼요. 첨가의 우리말이에요. 즉 니은 첨가예요. 근데 우리 니은 첨가 배웠지 사실, 그지? 근데 그거랑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이소리가 어려워. 우리가 배웠던 조건과 결과는 같지만 이유가 다른 거거든. 조건이 달라서. 그래서 얘는 조건이요. 앞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될 때, 그럼 당연히 니은 첨가 어디 일어나겠어? 앞에 니은이 들어가야겠죠. 받침이 비니까. 자, 요것도 예시를 들어봐야겠죠? 이 플러스 몸, 코 플러스 날. 자, 밑에 보면 이거 우리 어떻게 발음해요? 콘 날이죠. 나 오늘도 세수하다가 내 콧날에 베었어. 사실 이게 손금이 아니라 흉터거든요. 제가 세수하다가 맨날 코에 베어가지고. 마스크를 쓰면 참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라라는 걸. 왜냐면 제가 뭐 마시면서도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근데 제가 올해 분당에서 이제 출강할 때 분당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내리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아예 물도 마시지 말래. 그래서 끝까지 거기선 제 마스크를 지켰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친구들은 이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제 코는 굉장히 베일듯이 날카로운 겁니다. 분당 아이들에게. 자, 그럼 사이시옷 적어줘야겠죠. 위에도 인 몸이죠. 그럼 이것도 사이시옷 적어줘야겠죠. 여전히 관형격이에요. 이의 몸, 코의 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건 3번까지 하고 합시다. 자, 3번. 니은 소리의 덧남도 있습니다. 즉 니은 두 개가 첨가가 돼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 마찬가지로 앞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뒤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할 때 여기도 니은, 여기도 니은. 마찬가지로 예문을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나무 플러스 잎이나 같은 거긴 한데 깨 플러스 잎. 자, 얘는 나는 나뭇잎 마을에 호카게가 될 거야, 닌자가 될 거야.
얘도 나는 깻잎이 맛있어.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면 둘 다 사이소리 일어났으니까 아이고 사이시옷 적어줘야겠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요. 얘만 첨가 일어날 때도 있기는 해요. 뒤에 것만. 왜냐면 집안 플러스 1. 이거 우리 발음 어떻게 해요? 집안일이죠. 그죠? 집안날이 아니라 일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갈리는 거야. 우리 이거 뭘로 접근할 수 있니? 그냥 니은 첨가로도 접근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니은 첨가를 어떤 셈에 따라 사이소리 안에 그냥 넣는 셈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이소리가 되게 여러 혼란이 많은 거야. 오케이? 어떤 게 이해가 안 될까? 네. 나오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수능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콧날로 볼까요? 콧날이잖아. 얘를 시옷을 음가로 인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음끝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럼 강단밥님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콧날이 돼요. 그죠? 또 뒤에를 볼게요. 자, 나뭇잎이거든요. 일단 음끝 일어나겠죠? 얘는 뒤에 실질이니까 바로 연음 안 일어날 거니까. 근데 자, 합성어인데 앞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가 이야 여유 유죠. 그럼 뭐 일어나야 돼요? 니은 첨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어라 또 강단밥님이네. 그럼 결국 뭐가 돼요? 나뭇잎이 돼요. 즉 2번과 3번은 시옷을 음가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결과가 같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학자들이. 그런데 이거 둘 다 표준어거든요. 우리 이제 이걸 이 맞춤법을 정하는 게 국립국어원인데 거기가 약간 황희정승 같은 곳이거든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촛불이 맞잖아. 네 말이 맞구나. 야 아니잖아 이거 촛불 지시 이름 맞잖아. 네 말도 맞구나. 그러면 난 모르겠으니까 둘 다 맞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고등 과정에선 요렇게 가는 게 맞긴 해요. 고등 과정에선.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애초에 사이시옷 자체를 약간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요런 개념이고 요렇게 보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겁니다. 자, 퀴즈 하나 봅시다. 이 정도 볼까요? 이 정도? 아니면 하나 더 볼까? 자, 이 각각이 사이시옷을 적을지 안 적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결국 이건 사이소리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물어보는 거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건 플러스 안 했네? 이건 동해 플러스 가격. 네, 동해 플러스 가격이요.
눈이 웃고 계시네요. 자, 1번 어떻게 쓸 거예요? 써줍니다. 순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된 소리 됐죠? 그죠? 그럼 된 소리 됐으면 사이시옷 적어줘야죠. 근데 방금 그 수의적이라는 거에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의적은 사이 소리가 수의적이라는 거예요. 사이 소리가 썼으면 사이시옷은 무조건 따라오는 게 맞아. 한자 플러스 한자어를 빼놓고서는. 사이시옷은 수의적이 아니야. 이해 가니? 일본에서 올림 플러스 안 올림 뿐만 아니라 그냥 그 기존의 젠소리들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젠소리들이 사이소리를 울림이잖아요, 모음. 왜 그래요? 울림이잖아요, 모음. 물론 이것도 봐봐. 이것도 모음이잖아. 일부러 저렇게 예시 들은 건데, 일부러 이렇게 받침도 하나 넣은 거고. 오케이? 근데 이거 순대국이 아니라 순대국이라 그러죠. 그럼 사이소리 현상 일어난 거죠. 그러면 시옷 적어줘야죠. 오케이? 자, 2번은 적어요, 안 적어요? 이거 안 적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애들 멘탈이 터져요. 왜? 우리가 지금 이거 30분 수업했거든? 음운 변동 하나에. 그런데 얘는 우리가 배운 규칙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야. 일단 복합어야. 플러스니까. 그리고 모음 플러스 니은 미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머릿말? 머릿말? 나쁘지 않은데? 그럼 사이소리 현상 일어났네? 그럼 사이시옷 적어줘야겠네? 근데 안 적는데. 그래서 그 국립국어원에 Q&A 페이지가 있거든요. 게시판이. 거기에 이 머리말을 치잖아? 그러면 진짜 검색이 수십 페이지가 떠요. 똑같은 내용이야. 애들 막 거품 물고 있어. 머리말 플러스 왜 이거 안 쓰냐. 심지어 국립국어원은 일반 고등학생들이 질문하진 않단 말이야. 거기까지 가서 보통 국어를 좀 더 배우는 사람들이야. 강사나 뭐 학부생이나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님, 오늘도 뭐 우리의 국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얘는 우리가 뭘로 발음한다? 머리말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시옷 적어 안 적어? 당연히 안 적죠. 이해 가니? 그래서 사이소리가 어려운 거예요. 수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사이소리는 내신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예문 싹 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없으니까. 근데 수능은 그런 식의 공부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게 예문까지 싹 다 외워야 될 정도의 그런 시험은 아닌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이소리 문제를 어떻게 낼까? 그러면 내고 싶으면 사전 문제랑 엮어요. 왜? 사전에 머리말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사이소리 현상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고, 머린이라고 적혀 있다면 사전에, 그럼 그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해 가니? 그리고 참고로 이 뒤에 3번, 4번, 5번은 몇 년 거더라? 18년 6평 문제 보기예요. 18년 6평에 사이소리 문제 나왔었거든요. 풀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3번 이거 적어요 안 적어요? 사이시옷? 일단 사이소리 현상 일어난 것 같기는 하지. 도매 가격, 도매 가격, 도매 가격, 도매 가격, 도매 가격이 더 맞는 것 같거든. 얘는 안 적습니다. 왜요? 이거 한자거든요. 가격이 한자예요.
오케이. 자, 얘는 그럼 적어요, 안 적어요? 얘는 적어줘요. 도매 값. 값이 한글이거든요. 자, 이거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왜요? 전세 빵, 사이소리 일어나네? 방이 한자거든요. 여기서 어제 수업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더라고요. 방이 한자예요? 이러면서. 방방자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요거 두 개가 선택지 1번으로 묶여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67%였어요. 근데 이거 한자인지 몰라가지고 다 틀렸어요. 그때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지금 18년이니까 그러면은 4년 지난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나와도 이게 이상하진 않아요. 한 4, 5년 지났으니까. 물론 요즘 엄매가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여서 사이소리가 그래도 좀 많이 까다로워서 낼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당연히 우리는 공부는 어렵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죠. 됐니? 자, 또 뭐 질문할 거 있을까요? 사이소리? 괜찮아요? 음가가 없다는 건데 네. 정확히 음가라는 거는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언제야?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러죠. 즉, 음운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궁금한 건데 네. 그러면은 사이시옷은 세지 않아요? 음운 개수 셀 때 세지 않아요? 네, 세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의문의 개수를 세라고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그럼 촛불 셀때 네. 음운 5개라고 해야 해요? 요렇게 보면요. 근데 이게 아까 갈린다 그랬잖아. 이걸 음가로 인정하냐 안 하냐가. 이건 음가로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이걸 시험 문제로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애초에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표준어가 2개인데 이걸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 의문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크게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됐니? 또 질문할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이소리 하면 음운까지 거의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중세국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문법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됐니? 네. 그래서 이번 방학 때까지 그 수특 다 푸셨나요? 수특 그 엄매? 방학 때까지 마무리 하셔가지고 저도 그거 다 풀어봤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클리닉 시간에 갖고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문법 개념을 거의 다 이제 훑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복습과 문제풀이. 문제 진짜 많이 푸셔야 되거든요. 많이 풀면서 새로운 문제 유형도 보고 또 뭐야 내가 또 까먹은 개념 다시 복습하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 마무리합시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비 올려나? 날이 또 우중충하냐?